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부분이죠. 방금 제가.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고 비상식량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일단은 건강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그래서 오행상으로 목화 토금수 건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장이나 심장이나 비장이라든지 췌장이죠. 비장, 췌장, 그 다음 폐, 예? 그 다음에 신장, 예. 중요한 이 5가지 장부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몸에서 돌지가 않게 되면은 어떠한 부분이 돌지가 않게 되어도 내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처럼 비상식량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지 않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 추위로부터 보호하듯이 내가 신장 기운이 엄청 나빠지면 신장 기운이 다에는 기가 약해져요. 그리고 다에는 길로부터 그 경락이 막힌다든지 그또 경락에 다에는 에너지가 약해져요. 그럼 특정한 엉덩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이쪽이 약해지면 그쪽에는 추위를 느끼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비상식량이 이렇게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방이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아마 다음 그거로 강의로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걸 알더라도 그걸 빼더라도 결론은 방법은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내가 최대한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음식을 항상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 중에 이전에 제가 건강한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서 식이요법과 식습관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을 사회 전혀 먹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을 소식을 합니다. 소식을 하면서 소식을 한다는 말은 내 몸의 소화력, 흡수력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되고요. 예. 이렇게 소식을 하면서 기운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기운이 좋은 음식을 소식을 하게 되면은 맞죠? 기운이 좋은 음식을 소식을 해서 새끼를 꾸준하게 먹는 이 식습관이 습관화돼야 비상식량의 개념도 없어지면서 예. 경락, 몸 전체 기운이 좋아지죠. 이래 되면은 사람의 기운이 좋아지잖아요. 몸 전체 기운이 이전에 이만한 사람이 제가 이만큼 커지고 또 그 다음에는 더 커진 어떤 기운의 과정으로 거쳐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몸은 당연히 전체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집니다. 특정한 경락도 좋아지겠지만 몸 전체가 뜨끈뜨끈해지면 따뜻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같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식습관과 정확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식습관과 그러면서 꼭 소식을 하시고 소식을 하되 기운이 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이전에 제가 앞에 말했던 곡식과 예? 생식으로서 곡식 생식인데 그 중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예? 좋다고 제가 판단하는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은 다른 생식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한번 쭉 이 음식에 대한 오행생식 요법의 글이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오행생식을 새끼를 정확하게 하면서 해주면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생식을 권하면서 사람을 상담을 해주고 이전에는 항상 저는 건강 때문에 상담을 해요. 보통 뭐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해보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그 다이어트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경우는 부수지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데 항상 살이 찌었으니까 그래서 그 통증을 없애러 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하고 그냥 가르쳐줘요.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실천을 해요. 그럼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다이어트는 온다는 거죠. 왜냐면 생식을 하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요. 동시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이어트를 진짜로 원한다 해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생식을 40g을 먹고 그 후에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지내서 건강해진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럼 그 이후에는요. 예를 들어서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소식을 해서 근데 계속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예? 자꾸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 다음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 제가 건강해져서 소화력, 흡수력이 증가되고, 예? 소화력, 흡수력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세포도 기운이 좋아져가지고, 세포도 잘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그래서 이 행성이 된, 기운이 있는 이 행성이 된 거를 제가 이후에 다시 가식을 하지 않고, 폭식을 하지 않고, 예?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그 사이에 다시 화식을 하더라도, 예? 음식을 다시 이전처럼 많이 어느 정도 먹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3분의 2 정도의 밥과 3분의 1의 과일 야채, 잡곡과 3분의 1의 과일 야채를 이렇게 먹는 기본적인 속식을 하면서 한 번씩은 뭐 즐길 수는 있죠. 한 번씩은 즐겨도 그게 이걸 깨지는 않습니다. 소화력 흡수력이나 세포의 어떤 흡수력을 깨지는 않아요. 그 말은, 그것을 깬다는 말은 즐김을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내 몸을 괴롭혀가지고. 그러면 다시 기계가 고장나면은 또 아까처럼 지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추위로부터 또 보호해야 되고 비상식량이라는 개념이 또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좋게 한 후에, 그리고 이 비상식량이라는 개념이 되려면요, 3개월이 내가 살이 뺀 후에, 살을 빠진 후에 3개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살을 뺐습니다. 그러면 뇌는 지금 살을 뺀 상태를 아직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방 수치가 있답니다. 이 서양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뺐다고 해서 먹으면요, 이전에 지방 수치가 내 머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기적인 비상식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이 금방 찌는 거죠. 그런데 이 빠진 상태를 힘들게 유지를 해서 3개월 이상이 지나면요, 내가 지방 수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먹어도 그렇게 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과정도 중요한데, 힘들게 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최소한 3개월 이상 유지해주는 과정, 지방을요, 건강해지면서 유지해주는 과정이 제대로만 돌아진다면은 제가 보기에 한 5개월 내지 6개월이 되겠죠. 뭐 짧은 사람 4개월부터 한 달 빼고 3개월 유지하고, 2달 빼고 3개월, 아니면 3달 뺀 후에 3개월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시 좀 음식을 즐기더라도 그렇게 찌지는 않고 다시 건강한 상태, 그리고 또 안 먹으면 빠지고 먹으면 찌고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강하게 지방이 축적되고 또 굶으면 지방을 쓰고 어느 정도 소식을 하면 지방을 쓰고, 그런 어떤 건강한 육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모든 결론은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오행 황제내ing의 말을 항상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병의 원인은, 만병이라는 정상 통증 질병을 말합니다. 원인은 육장육부에 음양허실 한열에 있다. 그러니까 육장육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건강이 나빠지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게 지내면은 모든 증상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토피라든지 뭐 당뇨, 아니면 어떤 통증들, 생기는 통증, 그 다음에 어떤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모든 어떤 것도 황제내게 말하는 만병에 통합니다. 그 만병을 없앨 때 그 만병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앞에도 해난 그 필요한 식습관, 식이요법도 꼭 하시고, 그 다음 육장육부에 대한 오행에 대한 이해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도 제대로 조절을 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강해짐과 함께 그런 모든 질병과 통증과 증상은 다시 없어집니다. 결론은 몸은 이전에 없었는데 생겼다는 것은 건강해지면 다시 원래로 회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좋아지거든요. 또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고 있으면은 현재 고민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꼭 이해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과일 다이어트라든지 그거 어디에 어긋나냐면요, 비상식량이라는 개념을 자극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단식을 해서 잘못하는 것도 이걸 너무 자극을 시켜서 보식을 잘못할 때 살이 찌는 거죠. 비상식량이면 지방을 축적시키는 뇌를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음식으로 소식을 할 때는 작곡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골고루 된 작곡, 그에 대한 방법도 제가 글에 네이버 하늘건강법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 작곡을 만드는 방법도 되어 있으니까
꼭 밥을 잡곡으로 소식을 하면서 달 야채는 조금만 즐기시는 그런 어떤 식습관을 가지면서 서서히 그 상태에서 서서히 살이 빠지게 기다리고 관리하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제대로 된 확실한 건강해지면서 확실한 다이어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 하나 빼먹은 게 살이 혹시 이제 허기가 질 때 살이 찌지 않고 비상식량의 개념을 좀 없애면서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행을 예를 달고 해보시면요. 목은 소화 흡수입니다.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해서 배달합니다. 몸 전체까지 세포를. 그럼 토는 어떤 개념이요? 세포가 에너지가 오면 흡수를 시키고 이 토는 흡수된 에너지를 갖고 산소를 공급해서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을 하고 이제 몸을 쓰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세포 안에 에너지는 항상 있습니다. 옆에 돌아다니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게 쓰지 못하면서 허기진 겁니다. 안 먹어줘도 이것만 쓰게 하면 허기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 영양이 들어온 걸 100% 태워주기만 해도 훨씬 허기짐이 없어지면서 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살을 태우는 거잖아요. 지방을 태우는 방법이 됩니다. 에너지를 태우고 지방이 쌓이지 않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생식요법이나 음양오행을 아는 사람은 살이 쪘을 때 무슨 맛을 먹으라냐면요. 달고 매운맛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달고 매운맛을 식사 때 달고 매운맛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 매운맛을 먹는데 언제 먹느냐면요. 달고 매운맛인데 그 중에 차로 드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흑설탕, 꿀이라든지 조청이 있죠. 그 다음에 매운맛은 제가 보기 생강차가 좋습니다. 예? 생강차에다가 이것 중에 뭔가를 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빈속에 적당하게 허기질 때 먹어주면 열도 발생하면서 기운이 몸이 뜨뜻해집니다. 그럼 다음 때 식사 때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식을 혹시 뭔가를 갑자기 이제 많이 먹던 분이 살을 뺄 거라고 소식을 하실 때 힘들 때 다른 어떤 다식을 자주 먹는 거는 다이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음식을 먹어주면은 허기감도 질 뿐만 아니라 생강차를 달게 해서 먹어주면은 허기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몸에 있는 살을 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단맛이 살을 찐다는데 항상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거는 약으로서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케이크라든지 뭐 까사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말하고요. 단순하게 단 거를 먹으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흑설탕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흰설탕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이거는 제도 경험이 있지만 대체요법을 해본 사람들은 두 가지를 주봤는데 백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이 나빠지면서 살이 찌게 되고요. 흑설탕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도리어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아마 허기감을 주고 다이어트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